750만 평. 여기도 파단을 메꿨어요. 그래서 저는 750만 평을 2004년도에 군산시 관계자가 메꾼다고 얘기를 하길래 아, 저것이 언제 다 분양이 될까 했더니 여기를 다 메운 지 한 4, 5년 만에 다 분양이 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나라 최대 면적은 국가산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의 어떤 땅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셨죠? 그러면 저희 여기 PT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것이 새만금이라고 했는데 이 새만금의 어원은 뭐냐? 만경하고 김제, 읍. 예전에 보면 김제, 읍이 있었고 만경, 읍이 있었어요. 여기 그만큼 주변 지역만큼은 새로운 땅이 생긴다 해서 새만금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그 한문어로는 신만금이죠. 그래서 호남평야가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김제가 가장 낮은 지역이고 진흙질 토질로서 이 땅이 좋아요. 이렇게 농사 짓기에 가장 낮은 지역이고 여기가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김제에서 지평선 축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새만금 사업은 91년도에 시작할 적에는 전부 다 농지로 이것을 쓰고자 했습니다. 심양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는 쌀이 남아돈다 해가지고 여기를 메꿔가지고 쌀농사 짓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산업단지 7, 이 농생명 용지로는 이렇게 3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럼 글로벌 자유주역,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400구. 409가 1억 2,300만 평입니다. 이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10만 평방 제곱킬로미터니까 0.4%입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의 20분의 1이고 제주도의 4분의 1이 조금 못 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3개 이렇게 시군에 걸쳐서 있고 사업 기간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것은 당초 계획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너무 늦어지고 있거든요. 91년도에 이거 시작을 했는데 27년이 지났는데 매립이 안 됐어요. 너무나 천천히 그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국가의 어떤 사업이 22조 원을 넘지 않게끔 한다. 그런 저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새만금 사업은 저보다 아마 저는 10배 이상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이 사업에 대한 추진 체계는 국무총리실 이 아래 거시기가 있습니다. 그 새만금 위원회가. 그래서 이 새만금 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고 또 민간위원장 한 분이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두 분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책 주장이라든가 갈등 관리 이런 최고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로는 새만금 부가청이 있고 여기는 새만금 어떤 기본계획이라든가 인허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또 새만금 사업은 어느 중앙부처 하나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는 농생명용지, 환경부는 생태 어떤 환경용지, 해수부는 새만금 신항만, 국토부는 고속도로나 공항건설을 이렇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위성 사진이에요. 2006년도, 2017년도. 지금 이런 땅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땅들은 실제 매립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방조제 이 33.9km 여기 있는데 이 방조제 넘어 이 바다보다 1.5m가 낮아요. 수심을 1.5m 낮게 일설물 차를 이용해서 항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수관문 여기에 신시 가렵 배수관문 이 두 곳을 이용해서 1.5m 낮게 이 수위를 조절하다 보니까 이 안쪽은 수심이 낮으니까 많이 땅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매립원 부분은 이런 데라든가 이런 데 약 12%만 매립을 했고 나머지는
저절로 드러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면을 이렇게 바다 이쪽보다 1.5m 낮추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58%라고 저는 얘기했는데 여기는 55%라고 했는데 조금 이 피트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의 토지 이용 계획,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군산 쪽에 있는 부분, 여기는 공장 이런 걸 짓는 산업단지예요. 여기 지금 매립이 된 부분은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매립하려고 가해 테두리라든가 지금 이런 것을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국제 협력용지입니다. 요새는 시대가 국제간 시대다 보니까 네트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각종 시설이라든가 주거 공간, 또 오피스 공간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관광 레저 용지라고 해서 관광 시설 관련 여기 이렇게 고군산군도 여기 신시 야미구간 여기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약 1,100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동생명용지. 이 동생명용지라고 해서 개인한테 뭐 분할해서 농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법인들 좀 대규모로 해서 수출을 전제로 하는 그런 첨단 어떤 농업을 시도를 하는 곳이고 또 아무튼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전제로 하는 어떤 6차 산업, 그런 4차 산업 이런 농업을 하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신시도, 문여도, 선유도 섬이 있는데 여기는 왜 새만금 지역이 됐느냐? 여기는 본래 섬이었거든요. 매립을 한 부분도 아니고 이건 주민들이 체계적으로 좀 잘 좀 개발을 해달라는 의미로 새만금 지역 이 편입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새만금 지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산업연구용지인데 여기가 한 1261만 평 정도 돼요. 이게 군산 지역. 그리고 여기는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정으로 써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여기를 좀 협력해서 잘 만들어 보자고 이것을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 뒤로 안 됐어요. 사드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이 피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야 다시 중국 쪽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부분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여기라고 정해진 건 아니에요. 여기를 마음에 두고 일을 추진을 한 것이지. 중국 쪽하고 국제협력용지나 관광 레저용지 어느 쪽에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산업연구용지, 아까 산업단지에 대한 조언들입니다. 이런데 많은 공장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걸 건립을 해서 주거공간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8개 기업이 입주를 했어요. 근데 가장 큰 기업으로는 OCI라고 열병합발전소, 스팀이라든가 난방 이런 것을 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공장이 들어서면 스팀하고 난방을 공급을 이 업체가 할 거예요. 그리고 솔베이 여기 벨기에에서 투자를 했는데 자동차 타이어 부분에 첨단 소재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레이샤 여기는 일본 기업인데 여기도 자동차 첨단 소재 산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도레이는 흑자를 냈다고 해가지고 다시 이번에 1,000억 원을 더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밝혔거든요. 그래서 도레이 공장 여기에 더 진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OCI예요. 열병합발전소, 스팀 난방. 이게 솔베이, 자동차 소재 산업. 그리고 일본의 도레이샤. 여기는 이 안쪽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도로를 달려서 이쪽으로 왔거든요. 여기가 새만금 땅이고 여기는 아까 제가 말한 750만 평 국가 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현대조선소가 있었던 곳이에요.
현대조선소는 50만 평을 가지고 배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부도가 났죠. 그래가지고 근로자 4,000명하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12,000명 정도가 실직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조선소가 문을 닫게 됨에 따라서 군산 지역 경제가 약 28% 정도 흡수를 했다고 이렇게 저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산 GM이 또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산 경제가 많이 안 좋고 GM도 2,000명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관광 레저 용지 여기가 약 58만 한 5천 평인가 그 정도 돼요. 신시 야미 구간 이 땅 보셨죠? 보시면서 여기는 얼마 전에 새만금 관광 레저라는 회사가 여기를 2027년까지 여기를 3,613억 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겠다고 한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한마디로 7개 테마마을로 조성을 하겠다. 두바이처럼 빛을 이용한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한 그런 공간, 또 바다 음식, 또 수상 레저, 골프, 기업 연수원, 또 큰 호텔 이런 것들로 여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새만금 관광 레저는 고성이라는 중견 기업하고 또 한양이라는 대기업 이렇게 세 개 또 로아스 리빙이라고 세 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고 지금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로 이 앞이 되겠어요. 이 앞인데 109 여기는 지금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분이에요. 300만 평. 여기는 32만 평인데 전북개발공사가 여기를 좀 상업지역이라든가 이 좋은 시설로 좀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시설로 개발을 하겠다고 한 지역이고 또 이쪽은 좀 아직도 물에 잠겨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나 개발이 늦어졌던 것은 특히 이 부분 여기를 개발하려면 개발하는 사람이 땅을 메워가지고 건물을 지라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게 신시 야미 구간 개발하겠다는 그 조항들입니다. 여기에 골프장도 있고요. 그런데 대형 리조트도 있고 기업연수원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 잼버리 대회 열릴 때까지도 어느 정도 개발을 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많이 달라질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는 고군산군도인데 어떻게 고군산군도를 보신 소감이 어떻게 차에서 좀 내려서 보셨는가요? 선유도에서? 그냥 들어갔다만 나왔어요? 고구산군도 마지막 장자도에서 회차에 갔다 왔어요. 하차 해가지고 회차만 해서? 네. 아, 우리 고군산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구나. 이 고군산군도는 섬이 63개예요. 유인도는 몇 개냐? 16개. 그래서 큰 섬으로는 여기 신시도, 여기 무녀가 춤추는 것 같다고 해서 이름 붙인 무녀도, 여기는 선유도, 여기는 장자도,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 이쪽에 말도, 명도, 방축도, 여기 횡경도, 주요 큰 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로는 3,7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군산이 저는 대단한 것이 저도 여러 번 지금까지 한 100번 이상 가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 서해안에 많은 섬들이 있어요. 안마군도, 전라남도 쪽에 군안군도, 또 여기 고군산군도, 또 충청도에 가까운 그쪽 앞에 있는 유연역도, 경렬역도, 인천 아래 덕적군도 여기가 가장 백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망주봉 두 바위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 바위 두 사이에는 고려시대 때 별장이 있었어요. 이게
임금의 별장. 이 별장으로 송나라 사신이라든가 중국 사신들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청도가 있는데 청도 그 위도상 일직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 사신들이 우리나라로 올 적에는 이쪽 바다로 와요. 여기가. 그래서 1233년도에는 송나라 사신 서궁이 이쪽으로 왔는데 이때 영접을 한 사람이 누구냐?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이에요. 그래서 서궁이 자기가 진짜 고려도견을 풀어서 김부식에 대한 소감을 남겨놨는데 김부식은 체격이 매우 장대했고 얼굴이 검었고 눈이 튀어나왔고 근데 학식이 책을 많이 읽으니까 매우 좋다. 이 소감을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고려시대 때 고군산진이라는 수군기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아이들이 불법어업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불법어업을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었고 또 일본 아이들이 외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군산에 여기에 수군기지가 있었어요. 근데 세종 때 이 수군기지를 아까 가보았던 금산 근대 문화유산 그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지명도 함께 가져갔기 때문에 여기를 군산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고자를 붙여서 고군산이고 거기는 그냥 군산이에요.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그 자리가 또 어떤 지역이냐 조선 수군기지도 있었지만 고려시대 창왕 때 1380년대 휴무선이 외적을 무찌른 곳이기도 해요. 휴무선이 100여 척으로서 외부 50척을 박살을 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어떤 지역이기도 하냐. 여기가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 이후에 일로 급히 전략적 후퇴를 하게 돼요. 그 명랑대첩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대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외군이 이제 쳐들어왔다가 명나라하고 화인을 교섭을 하니까 그 기간 안에 전쟁이 멈춘 거예요. 이게 1593년도부터 97년까지. 근데 그 화인 조건이 뭐냐? 명나라 황제의 딸을 토요토미 히데요시 수첩으로 보내라. 그리고 조선은 사도를 내놓아야 된다. 일본한테.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4개를 내놔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무역항을 열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을 내걸었는데 그 화의가 깨지다 보니까 다시 쳐들게 돼요. 1597년도 1월에. 그래가지고 원균이 7월달에 7천량 해전에서 200척이 일본한테 전멸을 하게 되죠. 160척 정확하게. 그리고 2만 명의 군사가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7천량 해전에서 깨져서 우리 배가 수군이 전멸을 하게 되었고 그때 배설 장군이 12척을 가지고 여기 있어봐야 안 된다고 사전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12척의 배였다가 한 척을 수리한 13척의 배로서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가지고 330여 척의 외부 외선들 거기에서 이 명랑 그 좁은 지역으로 131척이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30척을 깨뜨리게 되죠. 그리고 70척을 부서뜨리고 고장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부인하게 철수를 한 곳이 이 선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더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 병사들도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지쳤고 거기를 여러 가지 식량 같은 이런 것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빠르게 후퇴를 이쪽으로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 후퇴가 늦어졌으면 상당히 저는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강항이 지은 단양역에 외부들이 명랑대첩 이후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 전력이 별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고서는 이순신 장군을 잡으려고 굉장히 바다를 뒤지게 하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미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들하고 더 이상 전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구사할 수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대피를 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광 레저용지라고 이 앞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간이거든요. 여기는 전국개발공사가 32만 평 개발하기로 한 지역이고 여기는 잼버리들이 2023년도 8월 달에 12일간에 걸쳐서
여기서 5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 세계 169개국 여기서 잼버리를 해요. 내국인이 10,000명, 외국인이 4만 명 정도 이렇게 올 계획입니다. 여기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잼버리 여기가 169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잼버리 대회는 이 사람들이 참가비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혀 손해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하고 월드컵하고 이 잼버리가 세계 3대 이 큰 대회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우리 전략으로서는 매우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의 손자라든가 아드님이시라든가 꼭 좀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국제관 교류 시대니까 여기 와서 세계가 이렇게 어울리는구나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농생명용지 이게 전체 새만금 사업의 3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지관리기금으로 다 배우거든요. 농지관리기금은 이 농업용지를 만드는 데 쓰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금이에요. 그 땅을 개발할 적에 농지 일적으로 개발할 적에는 공시지가의 20%를 내놓을 때가 있는데 그 돈이 여기에 쓰이는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복합 건물단지, 원예단지 이쪽에 20건도 49만 평 있고 여기는 말산업단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이대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 계획인데 여기에 바탕을 두고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다를 메꾸면 통상적으로 한 7년 정도 그간 걸쳐야 여기가 작물이 자란다고 했는데 이건 한 5년 만에 이탈리안 라이글라스 재배를 해가지고 양질의 소사료 이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면 소가 15일 먹는다고 그래요. 국제협력용지. 지금 이번에 우리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됐는데 그 목적이 이 나라에서 여기를 좀 매립을 해주마 해서 생긴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매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간 새만금 사업이 전체적으로 딜레이가 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돼가지고 여기를 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SOC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항만이 여기가 피는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대학, 군산 대학까지 연결을 시키는데 이런 데는 지금 많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여기는 좀 앞으로 여기가 좀 매립도 되고 하면 그때 이루어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서 육축도로 여기 김제에서 여기 신항만에서 여기 김제까지 이것은 2020년까지 지금 공정률은 60%가 넘어요. 그래서 여기가 되면 이 새만금에서 전주간 고속도로로 이어지고 전주간 고속도로가 된다 보면 다시 무주, 김천, 대구를 거쳐서 포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 이쪽도로 6차선에서 8차선 이번에 국무총리께서도 오셔가지고 기공식을 하셨는데 여기는 2020년에 6차선에서 8차선으로 지금 될 계획이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는 24년까지 약 1조 9천억 원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여기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동서 이축도로 전주에서 공주, 공주에서 대구 이렇게 됐습니다. 이쪽은 이미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만 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신항만이 새만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무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돈이 들어가고 나온다는 것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신항만은 2, 3만 톤으로 18선석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 2, 3만 톤으로는 무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형화 추세에 따라서 지금 30만 톤짜리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요. 20만 톤이나.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좀 우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수부에서는 5만 톤으로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심이 깊기 때문에 13m에서 50m 큰 배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항만 조건을 갖춘 곳이기도 합니다. 판파제 앞에 쌓은 것이고요. 3.6km.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세방금에 대해서 이해를 좀 많이 하셨는가요? 네. 이 세방금은 100% 국가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아무런 시설이 거의 안 들어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이제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우리 전라북도는 동북아의 무역 거점 두바이처럼 개발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는 천천히 뭐 그렇게 급한 것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두바이라든가 중국의 수동치브라든가 이런 데는 그 나라의 간판 지역이 됐는데 우리는 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는 이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국가 땅이고, 우리나라는 어떤 대단히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500평, 300평, 뭐 1000평 이렇게 매입해서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다 100% 국가 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이도상으로 보더라도 중국이나 태평양 이런 데 진출하기가 여기 가장
좋은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바램과 완전하게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했지만 이 서로의 견해 차이가 이런 것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정부도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 새마을을 잘 개발이 돼서 우리 국민들한테 꿈을 주는 그런 지역, 좀 창조적이고 나라를 이끄는 지역 이런 것이 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우리 부안도 정말 아름다워요. 서해안 지역에서도 오왕해수욕장, 여기 최석강, 군소, 내소사, 직소폭포 여기가 관광의 저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많이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 긴제 지역은 벽골제 여기가 가장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농경문화의 중심이고 또 노악산에 있는 금산사가 있고 순사 참 아름다운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좀 인터넷에 홍보를 해가지고 좀 이 지역이 새만금과 함께 이렇게 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좀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라북도 새만금과에서 나오셨다고. 네, 새만금 개발과. 근데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과,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청, 네. 그 다음에 새만금 개발공사. 네. 주체가 지금 세 가지가 섞여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브리핑을 해야 될 게, 네. 기본적으로 새만금 개발청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아스러움이 하나 생겨요. 네.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 네. 옥상호군 쌓아놨는데, 네. 막상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과에서 네. 이것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네. 내가 뭘 기회를 잘못하고 있는 걸 좀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두 번째는 대한 질문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어떤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좀 이따 추가로 드릴게요. 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펜투어 사업은 부안군에서 1,000만 원, 또 김제시에서 1,000만 원, 군산시에서 1,000만 원, 우리 도에서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넣고 이루어지는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새만금과 주변 3개 지역 관광지 이런 것을 소개를 좀 많이 좀 이렇게 해서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개발청하고는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우리 돈 내고 시군 돈 내서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차에서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발청에서는 어떤 새만금 지역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든가 인허가를 중앙부처로서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는 이 땅이 전라북도 내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개발청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하고 별 협의를 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바람도 있고 또 도민의 뜻 모든 것 이런 것을 전라북도 이 내역을 가장 잘하는 게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이런 시설이라든가 또 모든 기본 계획을 우리하고 개발청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땅 주인으로서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모든 것을 개발청하고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목표라든가 계획 이런 것에 어떤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서로가 일치시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는 뭐냐면 그간 매입이 안 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 개발 사업이 정체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을 풀으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매립을 해주마. 왜냐하면 지금 새만금 사업이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제협력용지라든가 관광 레저용지를 메워서 사업을 하라. 이 투자자가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게 100만 원이 될지 150만 원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 매립은 해주기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에 따라서 개발공사를 설립을 해서 이 매립을 하는 임무를 준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개발청은 사실 새만금 사업하고 관련해서 네. 거의 눈에가 안 띄던데 그 사람들은 책상 위에서 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런 기본 계획에서부터 지금 많은 것을 하고 있을 때 그 투자라든가. 네. 저 앞에 있는 그 두바이하고 푸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쪽 지역에서 네. 그런 그 용도로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곳이 생겨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국 푸동 같은 경우는
기본 내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새만금을 토동이나 두바이에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물론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바이는 엄청난 운임자금이 있으니까 강했던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도 넓고 빌딩도 세계 최고도 있고 모든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요. 우리는 거기까지 못 따라가지만 두바이는 이미 중동의 패권을 잡았거든요. 모든 비행기가 두바이로 도착해요.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가는 게. 그래도 마찬가지.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 해주는데 네. 그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걸 참고 좀 해주셨으면 아까 후동주도 말씀이 그 뒤에 배들도 있다는 오늘 말씀이. 저 간단히 좀 할게요. 지금 국가예산이 지금 아까 22조, 네. 22조 그게 이제 앞으로 그 10배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 10배가 될지 그것은 제가 몰라요. 아까 이제 어린 네. 다만 저는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에서 이제 지금 매립을 시켜서 네. 이제 하드웨어를 지금 SOC를 지금 조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전북도는 그게 이제 어떤 위치를 투자 유치를 하고 여러 가지 네. 그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네. 하겠다는 아니까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렇다면 저기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이 그만큼 들고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부가가치 말하자면 그 경제 효과, 경제 효과가 얼마 정도 나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 얼마 정도 날 거라는 걸 기본 계획은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까지? 네, 기본 계획은 지금 그래 이렇게 매립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립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우고 또 계획을 세워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떤 우리나라의 거점 무역을 하는 곳 기본적으로 세계 사람들이 모두 몰려오는 곳 이런 관광이라든가 또 국제 협력 분야 무역 이런 중심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경제 효과가 어느 정도 아마 지금 새만금이 됐을 적에 70만 정도의 그 인구가 들어선다고 보고 있고 또 그래서 진동면에 도시도 하나 10만 정도 계획도시도 만들 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효과는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그 시설들이 지금까지 27년이 와서 매립도 안 돼 있는데 그것 하기에는 너무나 좀 상황이 계획들을 세우셨길래 네. 그렇게 했을 때 통상 아까 푸둥도 얘기를 하시고 두바이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례를. 네. 그럼 외국에 어떤 사례를 붙여봤을 때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나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바웃치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거. 그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 이제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뭐 지금 여기서 더 많이 아무튼 감소 문제인데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저쪽에 우리 새만금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져주시고 근데 오늘 생각보다는 새만금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뭐 얘기 좀 들어보니까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왜냐하면 저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안 돼요. 애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관심 없으면 그냥 그러냐고 졸라 가면 되는 건데.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양해될 수도 있잖아요. 생태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생태계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환경 문제도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조 원을 들여서 축산 폐수라든가 이런 거 다 정화하고 있고 축산 폐수도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게 청장님은 지금 새만금 청장은 세종에 있나요? 여기 와 있나요? 세종에 있는데요. 12월 10일경에 일로 올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조 대표한테 그건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지금 현재는 세종에 있고요. 12월 초에 이전할 계획이고 새만금 개발 공사는 지금 내일 모레 오픈합니다. 바로 옆에 30m 보하고 50m. 네, 저는 이사님께서 성분이 가지고 그것도 총장님께서 열정이 없어요. 아까 질문 가지고 보니까 충분히 그 옳은 말씀이에요.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배우듯이 그렇게 가능했고 무궁무진한 것을 지금 월드레코드의 문제가 되었는데 그 예전에는 네덜란드 압솔루트라는 방식대가 39km로 한참 길었습니다. 저희가 1.5km가 더 길어서 문제가 되었고요. 3층에서 한번 갈아가 달라고 했던 그 표지석인데 이 기네스 인증서를 받기 위한 설치가 된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내려오시면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사진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신시 배수관문의 산이 깎아
배수관문이 설계된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깎아지신 부분이 여기가 하나의 일체의 섬이었고요. 여기를 도려내서 배수관문을 설계하고 여기를 풀고 터서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춘 현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저희 현 위치는 당연히 약부분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PPC 보이시죠? 다 쉼터 조성으로 해놨습니다. 보통 보시면 여기가 15km 지점에 신시 배수관문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신시도, 여기가 야위도라는 섬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땅을 다 매입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리조트나 카지노 호텔들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내측에 보시면 여기를 보건산 본도라고 하는데 보건산 본도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 잘 아시는 선유도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고요. 여기가 예전에는 다 이쪽 항구에서 다 배를 타고 들어가셔야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리셨는데 지금은 신시도에서 문여도, 선유도, 장자도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됐습니다. 15분이면 여기까지 다 도달하실 수 있게 도로가 개통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게 한 번씩 보여주실까요? 그래서 고은 승려가 출가해서 10년 동안 수행하시는데요. 고은 시인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참은 불문, 문이어도 문이 아니니까 모두 오라는 그런 의미가 참은 불문. 이게 지금 기둥이면서 문이잖아요. 하지만 문이 아니니까 들어오시오. 이런 의미예요. 고은 시인이 출가자인데요. 19살이면 1951년이에요. 1951년이면 일종 대신 천문 불문이구만. 옛날 목사님이 저를 유치해서 우리 조계종 부산 선우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때 해교수님이 주기철이 있었고 또 그때 고은 시인이 여기서 출가해요. 19살. 10년 계시다가 여기서? 이 부산 사람이니까 동국사에서 그 당시 계셨던 해초 스님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지식인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그 해초 스님을 뵈려고 모이는 장소가 그 동국사였어요. 일제 강점기에는 금강사인데 조계종 우리 절로 하면서 이름을 바꿨잖아요. 해동 대한민국에서 하나씩 땄더니 동국사하고 그래서 우리 절로 하면서 동국사. 금강사 왼쪽 기둥에 세워진 거. 새겨진 금강사. 일본 승려가 지었을 때 금강사.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아. 너무 넘센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리 특별한 점은 동강 옆에 이제 자가 일본 불교가 일본 불교에 들어오는데 불교로 들어오지 않아요. 온갖 반응을 저질렀다는 거를 자신은 안 하겠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불교 승려들이 그 한양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한 말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앴어요. 일본인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승려들이 입성해서 첫 번째 저지른 일이 명성황후 시해예요. 승려들이? 왜냐하면 그 시해 사건 때 깡패들 속에 조동종의 승려가 있어요. 다케다 한시라는 주도해서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온갖 말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하려고 들어와요. 불교를 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잘못했다는 거죠. 절대 반성 안 했는데 그 반성하는 부류가 조동종 우리 교단에서는 반성한다. 조계종처럼 일본의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예요. 그래서 참사문비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죠. 이런 사진 하나 찍고 가게.